자, 그 대한민국에는요 존재하지 말아야 될 특정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계급이냐면 법 위에 있는 특권층들이에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 국방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성일종이거든요. 민주당이 아니야. 근데 그 김용현 인사청문회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강선영이라고 하는 저 똥별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이죠. 여성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레닌을 연상시킨다. 근데 진짜 저 강선영이가 내가 보기에 또라이 맞아요. 민주당 표현대로 또라이 맞습니다. 저게 지금 저렇게 별 2개를 진급시켜준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여군 최초 투스타라고. 근데 저 투스타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뭔데? 그 육아휴직 하려는 그 여성 장교한테 네. 네가 왜 육아휴직을 하니? 그 얘기 이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레닌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색깔론을 딱 던진 거잖아요. 빨갱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책을 막 펴면서 2017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대한민국을 오욕과 부정의 역사,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 지배한 나라라고 폄하하고 소수 기득권의 지배를 끝장내고 99% 흑수저 혁명으로 나아가자는 급진적 사상을 밝힌 바 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 빨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 정책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 이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지 제도라는 게 복지의 그 시스템으로 이르는 그 과정이 독재 중심으로 가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의 그 경제 원리를 따라서 가면 복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양쪽 다 이루고자 하는 건 모든 국민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를 저 강선영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그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본주의와 옛날에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부딪혔다가 서로 이렇게 콜라보하는 거야. 좋은 점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런 똥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색깔론 덧칠해가지고 빨갱이화했던 게 그 김용현 청문회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명 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게 맞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똥별 아줌마. 지금 색깔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색깔론 이재명이 빨갱이였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빨갱이라고 색깔을 하면 그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런 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 당의 총선 150 이야기인데 왜 육아휴직하냐고 말하는 저런 개똥별이 저 진급을 문재인 정부가 시켜준 거라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배은망덕한 거야. 되게 칼 꽂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사실은 그 헬기 조종 뭐 최초 여성 뭐 사령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거의 60이 다 됐는데 이분이 미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육아휴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은 헬기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상성욕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지 기계를 사랑하면 됩니까? 국가와 결혼하신 분도 있어. 그 실체가 없는데 야, 어떡하지? 헬리콥터 옆에 세워놓고 딴딴딴딴 잘한다. 자, 이런 자리 넘어가시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언론들은 저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다던데 국민들이 그거 원하고요. 자, 다음에 안창호 선생. 진짜.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마이뉴스의 헤드라인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간 목사인가.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목사를 하시면 아니 목사를 그건 비하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데요. 진화론도 다 이해하고 창조론도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진화론의 과학적 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진화론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창조론이 답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제 목사님. 보니까 이 양반은 거의 정신병자더만.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도 있대요. 난 솔직히 이 메커니즘이 뭔지 되게 궁금해.
진짜 너무 저거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논평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멘트로 풀어보면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라고 살짝 피해가기는 해. 그런데 여기에 자기도 거의 동의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뭐 동독이나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그 유명한 사회주의 국가 있죠. 거기에서 동성애 발각되면 다 바로 사형당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도 북한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입니다. 근데 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기폭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구나. 오, 중요한 지점. 오, 예리해.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종교에 심취하신 입장에 사실 무당과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타고난 거. 저는 소수적인 것도 보살피라고 인권위원장에 임명하는 거잖아요. 저기는 진영적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흑인들이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저런 시각들이 똑같이 적용됐을 거예요. 흑인이 사람이야? 여성이 사람이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색깔이 달라서 그냥 노예처럼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짐승들처럼 경매해가지고 팔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권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동성애가 되자, 동성애를 즐기자가 아니라 그들도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해 주자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그 권리를 누리는 과정이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권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는. 근데 지금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돼. 맞아. 차별해야 돼. 차별금지법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 항문암 뭐 걸리고 뭐 동성애 폭발하고 뭐 공산주의 혁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앞서가지 좀 마세요. 다 다룰 거잖아 지금. 자료화면 보면서 하나 더 봐주세요. 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난 저것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 그러니까 안창호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줄어든다. 중력이 커지면 공간이 뭐 이렇게 왜곡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그냥 겁니다. 정신병이라니까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네, 이 질문 앞에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해요. 믿어야지 뭘 증명을 해. 근데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종교의 특성이 특히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이과적인 사람들이 문과적인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있죠. 문과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맞죠. 야, 쉽게 표현해서요. 창조론은 미국에서도 못 가르치게 만들어놨어요. 에라이. 근데 계속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정말 그래도 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맞죠. 봤을 때 외계인 같아요, 진짜. 아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문어충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자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차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반대합니다. 채팅창에 살찐 골룸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것도 인간이에요. 저 안창호의 인권을 난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요.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 가져올 수 있다.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는 고립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세요. 그것도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개독에 목사님 하시면 딱 맞을 사람이 왜 저 자리를 가냐고. 근데 저 사람이 다 청문회에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금 뭐 질병과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강선영의 뭐 헬기와 결혼했다 이 이야기에 저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와요.
기계간. 도구라고 네. 하는 걸 수간이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수간 기계간을 언급을 합니다. 기계간 도구? 네. 어. 아니 도구가 아니라 기계. 그러니까 최근에도 무슨 아우디랑 뭘 했다 뭐 이런 예.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걸 언급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거에만 꽂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그러니까요. 들 정도예요. 저 아프신 분이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특혜를 주는 법 아까 말한 차별금지법. 예, 예. 그러니까 인권위원회하고 차별금지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다른 부처를 몰라도 인권위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김문수가 지나가고 김문수 메뚜기가 지나가 그 전에 저기 이진숙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김문수 메뚜기가 지나고 이제 안창호 메뚜기가 지나가 에라이 씨. 메뚜기는 구워 먹으면 맛있기는 하지.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거. 그랬던 안창호가 윤석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대요. 그러니까 저거 인간적으로 다 쓰레기라고 보는 게요. 윤석열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이상 발언들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은 인권위원장이라고 인사청문회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말도 못해요.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권위원회 이게 위원장의 후보자라면 그냥 원론적인 것만 답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대답할 필요 없이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그러니까 국민 단 한 명의 권리도 모든 국민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요 정도 대답만 해도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못 하잖아요. 왜? 윤석열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윤석열도 기소해야 된다고 보냐는 모경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아니 왜 곤란한 거야 그게. 저게 뭐냐면 모경정 의원이 딱 집어온 게 뭐였냐면 안창호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국회의원의 와이프가 샤넬백 등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은 뇌물 받은 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창호가 대답을 못합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뭐 엄정 단속하겠다고 했던 그 윤석열의 발언이 있었죠. 건폭. 예.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것도 답변 곤란해.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걸 답변 못하는 걸 보면 안창호가 뭐 무식하거나 멍청하거나 미친 게 아니라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미치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을 폭력배라고 저식 폭력배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했던 발언은 명백하게 탄압이잖아요. 이것도 답 못해.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 하다못해 왜 300만 원 저 명품백 받아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수사랑 관계없이 당신 부인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물어봐도 답 못합니다.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그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받잖아요.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보내는 질문. 네. 이걸 딱 그대로 표절. 대박. 똑같이. 대박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에 했던 답변을 지금 심우정이 답변에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다. 김건희 라인이 확실합니다. 뭐 그 청문회 준비팀이 똑같 비슷한 사람들일 테니까. 그다음에 얼마 낸 게 심우정 딸 장학금. 근데 이걸 내역을 안 냈다는 거죠. 왜 안 내요? 왜 조민 씨는 장학금 받은 걸로 후에 아버지가 사실 그걸로 교수직 날아갔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뇌물로 봤어요. 5년 전에 받았던 장학금을 뇌물로 받다고. 진짜 이런 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신도 아니고 자기들은 다 감추고 안 하게 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너무 짜증납니다. 진짜 검찰.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뇌물이라고 했던 논리 자체도 굉장히 가짜는 거였잖아요. 원래 아버지로서 써야 될 돈을 아껴줬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지금 김종석 여사한테 또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거라니까 108억 재산 가진 아버지 엄마 딸이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을 받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미리 전제를 말씀드려야 될 게 심우정이는 그나마 윤석열이 내민 후보자 중에 그나마 정상에 가깝다고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명절 특활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명절 특활비는 떡값이죠.
그렇잖아. 니들 떡값이잖아. 이상하게 특활비 지출이 명절 때만 확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명절 때 특별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국민 세금을 그냥 지들 맘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을 지켜줄 최고의 딸랑이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한 겁니다. 지금 지명을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그 김문수나 이진숙보다는 좀 덜 비호감이긴 한데 얌전한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음흉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대통령한테 총선 맹세했냐? 그러니까 또 발끈해요 또. 그건 너무 모욕적인 질문이래. 모욕적이긴.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금. 알았지라고 생각하겠죠. 김건희 명품백은 선물이고 문재인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 그러니까 또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답할 수 없다 이 얘기. 청문회 뭐하러 나오냐 임마. 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근데 검찰이 왕이라니까요. 대박 하나 있었어. 야 박은정 의원이 갑은 갑이더라고. 왜냐면은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 네. 법무부에 박은정 부장검사하고 심우정 뭐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전화가 윤석열한테 그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때 옆에 있었다고 하죠. 아. 과천의 모식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런 질문을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하다가 반박을 못 합니다. 아 그러면 경로 전화를 자주 받았나 보네. 아니 그렇기도 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저걸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그 박은정 검사가 화면에 띄운 게 뭐냐면 저때 추미애 장관이 대법원과 법무부 물밑 협상 깼다 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윤석열이 격려하면서 심우정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식당에 박은정이 같이 있었다. 근데 저 순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거죠. 그때 다 같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총장 전화가 오니까 잠깐만요. 총장 전화 좀 받고 이렇게 됐을 상황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심우정이가 왜 윤석열 징계할 때 그거 찬성했었다는 이야기가 청문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 윤석열 징계하는 거 찬성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찬성 안 했었다. 왜냐하면 결재를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할 때. 네. 법무부에 근무할 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야 심우정하고 굉장히 잘하는 사이인 사람이 때리니까 답을 못하는 상황.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민 뭐 장관급 후보자들 중에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심우정도 두들겨 패 보니까 자료 제출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왜 장인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20억을 더 추가 상속받는 거는 지금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 왜? 2년이나 지나서 어. 갑자기 그 현금으로 20억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아마 증여세, 뭐 상속세 뭐 이런 문제가 이 세금이랑 관계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 마늘밭에 묻어놨다가 눈치 그런 거 봐서 아닐까? 꺼내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네. 그 거기가 워낙에 그죠 부잣집. 아유, 동아연필 에이씨. 부럽습니다. 뭐 부러울 게 또 뭐 있어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심우정을 포기했습니다. 예. 아무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 사회가 리셋해야 됩니다. 제조 산화해야 됩니다. 억강부역 대동세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자들을 찍어주는 정말 그 낮은 자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들을 진 누르는 세력을 키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권력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진숙의 눈빛 기억나세요? 너무도 당당한 이진숙 눈빛 보면은 그냥 미친 자들이 대한민국에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묻지마 사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칼로 찔러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자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에요, 저 자들이. 시스템을 망쳐버리거든. 이거는 다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저 검찰총장 누구 지명할까 했을 때 가장 유력했던 게 임관혁이에요. 맞아요. 임관혁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 그 저 한명숙 총리 사건 그 당시 그 검사였었고 근데 이제 법사위도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임관혁이 될 걸로 다 생각을 네, 했는데 맞아요. 심우정이 지명이 된 거야. 네. 왜 탈락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심우정이 그 지명됐을 때 가장 의아했던 건 그러니까 심우정은 그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 그 검찰 경력을 시작할 때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그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관련돼서 그 경험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수사 지휘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은 윤석열은 심우정을 택했을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바지가 필요한 거지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정답.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전 검찰총장과 예. 연관 지어봐야 돼요. 이원석이는 한동훈과 친구고 한동훈 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쌈박한 야가 동훈아 이 검찰총장 누구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원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원석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최소한 명품백 같은 거는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말 말 잘 들을 놈으로 가닥가닥 그냥 박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이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징계까지도 찬성을 어쩌면 했던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이거 안전빵으로 살았던 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관혁의 지금까지의 수사 리스트를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아니면 세월호로 사실은 유명한 검사잖아요. 세월호 재수사 그리고 한명숙 총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나는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되고 나서 빡쳐가지고 바로 지금 사표를 냈다는 거죠. 네, 동기예요, 동기. 임관혁이하고 심우정이하고 동기예요. 근데 저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심우정이는 안정에도 없는 거예요. 왜? 들러리였는데. 막 지검장도 하고 막 뭐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라고 다 소문이 났어. 야, 그 미리 이제 축배도 들고 야, 내가 이제 다음 검찰총장 1순위야 딱 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프렌드 십 하니까 시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 브랜드심. 쉽게 표현하면 심우정은 특수통이 아닌데 발탁한 이유는 나만 얘기 잘 듣는 사람. 어제 그 한 장면을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윤석열을 수사하게 될 검사들이 윤석열을 반기 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특검에 임관혁 들어오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자형님. 끼리끼리 논다고 정말 한심하고 찌질한 인간들만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몰아놨는지 제발 이들을 하나님이 하루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셨어요. 하느님이라고 하셨어요. 가톨릭이십니다. 가톨릭이시군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자.